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주말 3년전을 꽝치고 이번 주에 하루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부터 다시 산행을 출발합니다. 지금 08시 20분 현재 기온은 0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7시 2분이고요 일몰은 17시 18분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또 체양 도라지가 있는지, 이 깊어가는 가을과 다가오는 초겨울의 체양 도라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원래 산행 계획지는 이곳이 아닌데 지나가다가 여름에 숲속에 향나무하고 이런 숲속에 가려진 절벽이 겨울 되니까 나타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황구가 차를 세우고 한참 쳐다보다가 이곳이 끌리길래 산행지를 변경하고 이쪽으로 가봅니다. 뭐가 있을지는 올라가 봐야 알겠죠.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콜 각각 2개, 비상 식량은 소세지 3개입니다 산이 정남쪽하고 남서를 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참 좋습니다. 과연 도라지가 있냐 없냐 그것이 관건이겠죠. 위로 올라가다가 이 우트를 넘어가서 저 절벽 있는 데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인데 체양 도라지를 찾아서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이제 제법 올라와서 이 절벽 사이로 올라갈 길을 찾았습니다. 이 상층부 쪽도 있을만한데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절벽은 이 옆에 바위 있는 꼴짝이잖아요. 여기가 중앙절벽이거든요. 자, 이 위로 올라가서 로프 타고 이 난간으로 서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직은 안 보입니다.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중급에 저 참나무에 연결했거든요. 내려가서 이 아래가 절벽인데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층부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절벽이 좀 완만하고, 절벽은 맞는데 완만하고 가장 절벽이 센 곳, 그런 곳만 이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밑에 쪽으로 절벽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좌측으로 또 20m씩 이동하면서 한 3-4번 하면 도라지가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 로프가 한 20한 7, 8m 내려왔습니다. 이 아래쪽 절벽이거든요. 야, 내려올 때도 보니까 도라지 삭근은 한 전혀 안 보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로프를 이 우측으로 한 20m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하강에는 도라지가 안 보입니다. 자, 지금 올라가면서 저기 로프 있죠. 로프를 풀고 이 옆으로 이동해 봅니다. 지금 화양나무가 꽉 덮여져 있다가도 이렇게 화양나무가 없는 이런 자리가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장소인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손 탔을까요? 원래 이 손 안 탄 자리 같으면 이런데 도라지 석대가 한두 개씩 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네요. 이 옆으로 이동했다가 저 로프 있는 데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우측으로 로프를 한 30m 정도 이동했습니다. 30m 좀 많이 이동해서 도라지가 있는지 또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고, 별로 없을 것 같은 분위기면 일찍 철수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2번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벽이 저쪽에 있는 벽만 좀 세고 나머지 벽들은 다 이리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도라지가 없네요. 일찍 하산해서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이씨, 그래도 궁금하면 올라와야 됩니다. 이거 올라와서 확인해야 알지 밑에서 못 봅니다. 그리고 좀 저 멀리서 이 절벽을 바라보면 좀 좋은데 저 멀리 저쪽에는 장터 전용도로 차들이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 차를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자, 빨리 철수해 가지고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산행지로 올라서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놈들은 이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날씨가 이만큼 추운데도 도망가 뺐습니다.
뱀이 들어갈 건데 아직 들어가진 않았네요. 자, 이제 한참 올라와서 로프 탈 장소까지 왔습니다. 여기 소나무 뿔도 있는데 여기 보시죠. 소나무 단마이 곳에 이만큼 큰 게 있습니다. 야, 엄청 크네요. 근데 아직 완전 단단하진 않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큰 거 한 두 개만 보고 가져가든지 아니면 일단 지금은 안 가져갑니다. 이거 무겁거든요. 지금 배낭이 실험이 무거우니까 갈 때 보고 챙겨가는지 할게요. 일단 요 건너가서 여기서부터 절벽에 로프 타고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굵은 소나무에 연결했으니까 이 좌측 골로 한번 내려가 보고 중간으로 한번 내려가 보고 그다음 저 이동해서 한번 내려가 보고 한 3번 정도 내려가서 초대물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자, 로프가 이런 날카로운 모서리에 닿으면 이 상처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 데이지 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슬링줄을 하나 걸었습니다. 이러면 로프가 이 바위가 날카로운데 좀 덜 닿이거든요. 이건 이쪽 내려가면서 저 건너편 저 절벽에 난간에 도라지 삭대 있는지 그것도 살펴보고 내려가면 됩니다. 저쪽을 로프 타고 내려가 볼까 하다가 이쪽으로 어차피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고 저 여기서 내려가면서 저 살펴보려고 이쪽으로 먼저 왔습니다. 자, 로프가 한 30m 내려왔는데 아직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요 밑에 절벽에 턱들이 좀 있거든요. 이 아래 도라지가 있는지 지금 로프가 한 10m에서 15m까지는 한 10m 정도 하여튼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또 기역자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이 슬링줄을 하나 또 걸었습니다. 자, 로프가 지금 한 38m 정도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39m 거의 40 내려왔습니다. 이런 턱이 좋은데 계단처럼 되는 턱들은 있는데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올라가서 이 좌측으로 좀 이동해 볼게요. 이 밑으로 와도 거의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로프를 좌측으로 한 30m 이동해 와서 다시 또 한 20m 이상 내려왔습니다. 저 위에 슬링줄 하나 걸고 그리고 여기 슬링줄 하나 걸어서 격자를 꺾습니다. 이 수직절벽 난간에 섰거든요. 아직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저 중간 턱까지 한번 내려가 보고 올라올게요. 지금 로프가 한 25m 내려가서 수직절벽 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야, 이런 자리가 괜찮은 자리는 있는데 이런 자리는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 수직절벽 난간이잖아요. 이런 데 도라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바람 치면 삭대가 다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이런 자리는. 절벽 높이는 수직절벽 한 20m 되는 것 같습니다. 20m 넘을 것 같습니다. 이 난간에 있어야 되는데 난간은 또 없네요. 다시 올라갈게요.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바르하고 그 다음에 카라비너랑 팔자강기 등강기 그리고 뭐 안전벨트 다 정리했습니다. 초콩 하나 먹고 5분간만 쉬었다가 철수할게요. 도라지는 개똥도 안 보입니다. 이 절벽 난간에 분명히 도라지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은 좀 늦었습니다. 황구가 한 3주 전에 여기서 초대물 도라지를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자원이 많지는 않지만 있으면 초대물이 있을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 도라지 얘기하니까 도라지 삭대가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이 보시죠. 자, 내려가는 길에 버섯 큰 거 2개만 땄습니다. 어린 거는 놔두고 크게 한번 보시죠. 야, 소나무 단나미가 황구 손바닥 한 2배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한탕 2시간, 2탕 2시간, 한 4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본격적으로 산행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워밍업 정도 하고 철수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화요일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몸풀기도 할 겸 워밍업도 할 겸 이렇게 갔다 왔는데 오늘 원래 산행지는 그곳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 좀 더 한 30분 정도 더 가야 되는 거리인데 가다가 황구가
봄부터 여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숲속에 가려진 절벽이 있는 건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낙엽이 떨어지다 보니까 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차를 한 1km, 2km 정도 가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와가지고 첫 번째 장소에 올라가니까 밑에서 봤을 때는 회색의 벽, 그러니까 백석탄 바위처럼 하얀 회벽 같은 게 빛나길래 야 괜찮다 싶었는데 올라가니까 생각보다 경사도 좀 밋밋하고 절벽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도 않고 평나무도 너무 많고 그래서 도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산해가지고 이제 다음 장소로 간다고 저 멀리서 이래 보니까 그때는 이제 아침에는 동틀 때라서 그쪽이 좀 남쪽하고 남서쪽 방향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침에는 그늘이 져 있어서 좀 어둑어둑했거든요. 한 11시 넘어서 이제 해가 절벽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멀리서 차 돌려온다고 보니까 오늘 갔는 그 절벽 말고 그 상층부에 괜찮은 절벽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다 캐치했으면 아유 갔는 김에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상층부 절벽을 보는 건데 내려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상층부 절벽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일단 다음에 또 느낌 끌리는 게 있으면 또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갔는 두 번째 절벽은 한국가 한 2주 전에 갔을 때 그 절벽에서 먹도라지 초대물까지는 안 되지만 한 13리터 병에 들어갈 만한 굉장히 좋은 먹도라지를 아마 본 그 채취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분명히 자원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워낙 절벽이 수직 절벽이 20m씩 그 옆으로 가면 이제 수직 절벽이 거의 30m씩 막 나올 겁니다. 절벽이 엄청 그 낙석도 많고 가파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많은 자원은 없지만은 있으면 초대물이 나올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원래 도라지도 황돌로 안 가고 이 썩으면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빨리 바람치면 절벽에 있는 새끼들은 다 튕기져 나가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봄에 새순 올라올 때 그때 한 번 더 가든지 아니면 또 끌리는 게 있으면 또 가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행이라는 것은 위성 사진에서 보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스카이라이프는 아니면 저 뭡니까 저 로드뷰 같은 걸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로드뷰 차량이 가면서 절벽 같은 거 이런 거 사진 찍어도 이 계절마다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다 안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장에 가서 그 절벽하고 이런 것을 보고 위성사진하고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그리고 바깥에서 망원경이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봐가지고 정확하게 절벽 위치하고 방향 포인트 이런 도라지가 나와 있을 만한 자리를 캐치하고 그렇게 다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구가 도라지 사냥하면서 꽝을 제일 많이 한 거는 2주 동안 거의 한 15일 정도 꽝 한 적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여름에 진짜 그때는 입에 진짜 개거품 나올 정도로 그만큼 빡센 사냥이었는데 이 꽝이란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기에는 뭐 꽝이 나오고 도라지가 없으면 좀 실망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 꽝도 하나의 산행의 일부분이고 꽝이 대물로 가는 그 지도 찾기의 길라잡이입니다. 그러니까 대물로 가는 그 중간 기착점이죠. 이 꽝을 해야만이 꽝을 계속 하면서 도라지가 없는 곳을 거치면서 대물로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초대물을 한 뿌리 찾을 수는 없거든요. 한국가 한창 뭐 도라지 잘 찾고 도라지 있네요. 한국가 도라지 조선 최고다 이렇게 자만심 가졌을 때는 절벽 딱 바쁘면 절벽에 한 뿌리는 도라지도 찾을 수 있다 했는데 한국아 그건 한 10년 정도 산행해 보니까 그거는 다 자만입니다.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산이란 것은 올라가면 갈수록 끝이 없고 산 넘어 또 산이고 절벽 넘어 또 절벽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계속 발품을 팔고 계속 꽝을 치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초기물이 있는 자리로 접근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꽝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협곡에 한번 들어가 보면 짧게는 뭐 한 일주일, 많게는 몇 달씩 산행해야 그 절벽 안에 협곡을 다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절벽에서 꽝을 친다는 것은 꽝을 치면서 이제 제일 기물 도라지가 있는 장소를 계속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꽝을 하더라도 이게 그냥 꽝이 아닙니다. 꽝을 하고 또 절벽이나 산에 올라가보면 그 다음 산에 있는 절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위성지도나 위성사진에서 못 찾는 절벽들이 보입니다. 한국가 며칠 꽝했지만은 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가을에 숲속에 가려진 절벽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소 또 눈여겨 본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초대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황구가 뭐 유튜브 구독자는 불과 15,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황구가 찍는 이 유튜브 영상은 짱이나 먹방하는 아들 뭐 100만이나 1000만 뷰 하는 걔들 영상보다는 조회수는 뭐 3발 피밖에 안 되지만
황구가 찍는 이 영상은 이 영상의 힘든 거하고 이 열정은 걔들 먹방 뭐 몇백만 뷰 나오는 그 애들보다 1000만 배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중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게 바로 이 약초산행 황구가 등산하면서 영상 찍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황구가 또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황구가 유튜브 영상 여러 가지 구독하는 것은 뭐 한 몇십 개, 한 20, 30개 되지만 그 중에서 최고라 치는 것은 일단 자연 다큐멘터리는 망경강 TV라고 몇 살인지 몰라 젊은 친구인데 와, 다큐멘터리 탈이 수리봉이나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저거 수달 같은 거 찍는데 이 위장막 쳐가지고 몇 주씩 기다리면서 찍는데 거의 EBS 방송 나오는 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 다큐멘터리는 망경강 TV가 최고고 그 다음에 군사하고 뭐 이렇게 밀리터리 방송은 샤를레 군사연구소 있잖아요. 이게 최고입니다. 뭐 다른 애들은 세 발에 게임도 안 됩니다. 그분이 가장 지식이 많고 그 다음 분석하는 것도 냉철하고 그리고 가장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방은 샤를레 군사연구소 그게 최고고 그 다음에 사찰에 관한 방송은 가복가 TV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나 충남 방송은 그 코리아 난초가 최고. 이 네 가지를 황구가 최고로 인정해 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지금 4일 광했지만은 내일하고 모레는 다시 좀 먼 곳에 북벽으로 가서 초기물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